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형재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국소성 기스트의 치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영돈 선생님과 류민희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보다는 다소 그래도 내용이 간단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소성 기스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이가 없고 종양이 수술로 절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병변으로 국한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로 이제 절제를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른 암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암세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암이 있는 그 부위만 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여유를 두고 절제를 광범위하게 하게 되는데 이 기스트는 그렇지가 않고 이제 그 부위만 쐐기 절제라고 하죠. 딱 암만 똑 뗄 수 있는 이제 그런 종양이 되겠고, 그리고 수술 전과 후에 경우에 따라서 이마티닙, 글리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재발이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국소성 기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완치를 목적으로 해서 수술을 잘 마치고 났는데 그 뒤에 다시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고, 그럼 이게 왜 수술로 다 뗐는데 재발을 하냐라는 것은 이게 수술 시에 이미 보이지 않는 그런 크기의 작은 종양세포들이 미세하게 퍼져 있는데 그것들이 숨어 있다가 점차 이제 커지면서 검사에서 발견되는 크기가 되는 것이 재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종양세포들을 수술 후에도 잡기 위해서 재발의 위험도를 평가해서 그 고위험인 경우에는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글리백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항암요법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술 후에도 잔존하고 있는 종양세포를 없애기 위한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고, 종양세포가 남아있다가 많이 자라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좋고, 보통은 수술 후 한 3주 정도 전후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을 하고 나면 모든 기스트 환자에서 저희가 이제 보조항암요법을 시행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은 이게 재발의 위험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꼭 이런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글리백을 복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한 실이 득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국소성 기스트에서 수술 후에 보조 항암요법에 대한 첫 번째 연구는 2009년도에 이제 북미에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때는 3cm 이상의 기스트를 수술적으로 절제한 후에 1년간의 글리백을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였었는데 이 무재발 생존 기간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럽에서 진행된 삼상 연구를 보면은 중간위험군인 환자와 고위험군인 환자를 나눠서 보았을 때 2년간 수술 후 이마티닙을 유지하였던 경우를 비교해서 보면은 고위험군에서는 그 치료 효과가 나타내는 데 비해서 중간위험군에서는 사실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칸디나비아와 독일에서 진행되었던 대규모 삼상 연구에서는 그 종양의 크기와 세포 분열수를 기준으로 해서 재발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1년간 이마티닙 치료와 3년간 이마티닙 치료를 비교하였었는데 3년 치료가 1년 치료에 비해서 무재발 생존 기간과 전체 생존 기간에 모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위험군의 환자들에 대해서 수술 후에 보조 항암요법으로 3년간의 이마티닙을 치료하는 것이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구국소성 기스트 수술 후 재발 위험군의 분류는 크기와 세포 분열의 수, 원발 부위 세 가지로 이제 따지게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표가 복잡한데 고위험군은 여기 속하는 경우로 우선 수술 전에 종양이 천공이 되는 경우, 일부 환자분들은 이 종양이 증상 없이 커지다가 복막 안으로 파열이 되면서 복통으로 응급실로 이제 실려오게 돼서 진단을 받고 수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크기와 위치와 세포 분열수에 상관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고, 혹은 크기가 10cm 이상이거나 세포 분열수가 59배율 시야 현미경에서 보는 거에서 10개의 초과로 관찰될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보입니다. 그거보다 크기가 작거나 세포 분열의 수가 적더라도 그 위치에 따라서 위를 제외한 소장이나 직장의 기스트의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보험이 되는 보조 항암요법으로서의 기스트에 대한 허가 기준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였던 그 글리백 보조요법에 대한 성적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지금 치료의 근간이 되는 스칸디나비아 연구에 5년간 무재발 생존율 72.6%에 비교하여 비슷한 70% 정도의 무재발 생존율을 볼 수가 있겠고, 전체 생존율로 보았을 때도 93.4%에 비교하여 5년 생존율이 94%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3년만 글리백을 쓰는 것이 과연 충분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3년보다 이것을 더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전향적인 대규모 3상 임상 연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발을 한 후에도 다시 이마티닙을 쓸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존 기간 면에서 장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칸디나비아 연구, 즉 3년간 글리백을 사용하는 임상 시험의 데이터를 잠깐 들여다보시면은 이 3년까지는 재발을 하지 않는 그 분율이 유지가 되다가 글리백을 중단한 시점부터 급격하게 재발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서도 추가 연구를 하게 되었었고 3년간 이마티닙 요법 후에 재발률을 비교한 그 데이터를 보았을 때 크기나 세포 분열 수와 상관없이 종양 파열이 있는 경우나 크기가 10cm 이상이면서 세포 분열의 수가 59배율당 10개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아래 두 개의 그래프처럼 굉장히 재발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종양 파열이 있었던 아주 초고위험도의 환자에서 3년간 이마티닙을 쓴 경우와 5년간 이마티닙을 쓴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5년간 쓴 경우가 3년간 쓴 경우에 비해서 더 생존율이 좋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본원에서 임상 이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이 환자분들은 수술로 완전히 절제가 된 고위험 기스트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나 더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 즉 종양 파열이 있는 경우나 크기가 10cm를 초과하면서 세포 분열 지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이 환자를 대상으로 5년간의 치료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김영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기스트에서 글리백에 대한 반응성은 이 어떤 돌연 변이를 갖고 있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모든 환자에서 이 이마티닙이 잘 들을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돌연 변이를 차지하고 있는 이 11번 엑손의 킷 11번 엑손의 돌연 변이를 있는 경우는 이 글리백에 대한 반응률이 85%가 되는데 9번의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는 45% 정도가 되고 PDGFRA 알파 D842V 돌연 변이의 경우는 아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환자분들에게서 수술적 절제 후 돌연 변이 검사를 해서 PDGFR 알파 D842V가 나온 경우에는 보조 글리백 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전자 향에 따른 글리백 보조요법의 효과에 대한 차이를 보시면은 이 11번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서는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야생형 기스트나 아니면 9번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서는 그 효과가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 PDGFR 알파 D842V 돌연 변이처럼 아예 효과가 없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 다른 킷 돌연 변이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그 보조 항암 요법을 달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술 후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에 글리백을 시행하는 선행 항암 요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시행하냐면은 원격 전이는 없는 상태이나 이게 국소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당장은 수술로 떼기가 어려운 경우 혹은 수술로 뗄 수 있지만 항문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십이지장에 있거나 혹은 위식도 인접부 등에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매우 크게 제거를 하게 돼서 합병증이 크게 남는 경우에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십이지장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스트는 종양만 쐐기 절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이지장, 췌장 그리고 담도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절제하는 아주 큰 수술을 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 전에 글리백을 사용해서 크기를 줄여서 수술 범위를 줄일 수 있고요. 이렇게 항문에 가까이 있는 기스트의 경우에도 이 자체를 떼게 되면은 항문까지 다 같이 제거를 하고 평생 이렇게 장루를 차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크기를 줄여서 항문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제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술 전 글리백 치료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매우 드물지만 이 기스트와 다른 종류의 그런 소화기 기관에 발생하는 육종암과의 구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직 검사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마티닙에 잘 듣지 않는 PDGFR 알파
D842V 돌연변이 같은 것은 아닌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이 암이 중간에 더 커지는 않는지 4주 정도 후에 CT로 반응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치료를 지속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글리백의 최대 효과에 다다르는 시점은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를 하면서 크기가 가장 줄어들었을 때 저희가 외과 교수님들과 아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수술 시점을 정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술 전 이마티닙 투여에 따라서 수술의 합병증 빈도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이렇게 수술 전에 글리백을 쓰고 수술을 한 후에 글리백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지만 총 이마티닙의 치료 기간은 최소한 저희가 3년 정도는 되도록 하고 그것은 이제 진단 시의 재발 위험도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소성 기스트의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은 완전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표에서 크기와 세포 분열 지수, 종양의 위치에 따른 재발의 고위험군이면서 PDGFR 알파 D842B 유전자형이 아닌 경우에는 3년간 보조 이마티닙 요법을 쓰는 것이 표준 치료가 되겠고, 현재 종양 파열이나 크기도 10cm 이상이고 세포 분열 지수도 10 이상인 초고위험군에서는 지금 본원에서 5년간 글리백을 쓰는 임상 시험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글리백 선행요법의 경우에는 원격 전이는 없으나 당장 수술하기는 어려운 경우 혹은 수술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합병증이 남을 것 같은 경우에 시행할 수 있고, 수술 전에 반드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과 유전자형을 확인을 하고 치료 초기에 CT를 통해서 치료가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에서 10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을 가진 후에 통상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수술 후에 추가 보조 이마티닙 요법은 환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이제 판단을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